김정은, 러시아의 취약점을 이용하다. 김정은은 러시아의 취약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재정적, 기술적 이점을 얻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의 리더십과 국제적 평판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이 진화하는 동맹은 지역 권력 역학을 재편하고 있으며 세계 질서의 잠재적 재구성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분석을 원하신다면 유튜브 채널 독수리 날기를 구독하세요. 푸틴을 넘어서려는 김정은의 계산된 승리. 2024년 6월 김정은과 블라디미르 푸틴의 악수는 서방 세력에 대항하는 통합된 전선을 상징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겉보기와 달리 이 동맹은 동등한 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김정은에게 이는 러시아의 점점 커지는 어려움을 활용해 최대한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얻어낸 주요 양보, 심각한 제재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막대한 손실로 고통받는 러시아는 25만 명 이상의 병력이 부상당하거나 사망하는 등 위기에 처하며 북한과 같은 예기치 못한 동맹국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김정은은 S-400 방공 시스템과 최신형 전투기 같은 첨단 무기를 확보하며 북한의 군사력을 전례 없이 강화했습니다. 북한의 선전 승리 북한에서는 이 동맹이 엄청난 승리로 묘사되었습니다. 국영 언론은 김정은을 동맹의 주도자로 칭송하며 그의 행동이 푸틴을 이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김정은의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높이기 위한 명확한 서사였습니다. 푸틴을 차로 직접 에스코트하는 김정은의 모습 같은 상징적인 순간들이 널리 보도되며 북한의 글로벌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쇠퇴하는 러시아의 영향력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번 협상이 초강대국에서 북한에 의존하는 국가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았습니다. 이러한 역할 전환은 러시아의 약화된 국제적 입지를 상징하는 반면 북한은 더욱 강력하고 동북아시아에서 더욱 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이점을 확보함으로써 김정은은 북한을 신흥 반서방 연합 내에서 중요한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북한의 전략적 이득, 전략 교과서의 본보기. 재정적 이득, 위기를 기회로 전환 김정은은 러시아의 불안정한 상황을 북한에 대한 주요 경제적 기회로 바꾸며 탁월한 전략적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러시아는 1,800명의 북한 병력을 배치한 대가로 매달 2,200만 유로를 지급하며 이는 북한의 어려운 경제에 중요한 자금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금은 병사들에게 전달되지 않고 국가 통제 계좌로 직접 유입되어 김정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중앙 집권적 체제를 강화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적 획득은 단순히 경제 안정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북한의 국내 선전 기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국영 언론은 김정은을 고립된 상황 속에서도 국제적 거래를 성사시키는 능숙하고 강력한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서사는 북한을 서방 제재를 극복하고 김정은의 리더십 아래 번영하는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하도록 그려냈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정권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대중의 지지를 결속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첨단 군사기술의 획득, 북한이 얻은 가장 중요한 전술적 이점 중 하나는 러시아의 첨단 군사기술을 획득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은 정밀 유도탄, 첨단 대공, 방어 시스템, 정교한 감시 장비 등 이전에는 접근할 수 없었던 시스템을 확보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북한의 군사 역량을 한 단계 도약시키며 군 현대화를 이루고 전략적 입지를 강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선된 미사일 시스템,
첨단 정찰 도구, 강화된 국가 방어 인프라를 통해 북한은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한국과 일본 같은 경쟁국을 위협하며 북한을 지역 내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군사력의 강화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향후 외교 협상에서 김정은에게 귀중한 협상 수단을 제공했습니다. 러시아 쇠퇴에 반영 북한이 러시아와의 동맹에서 이익을 얻는 동안 이 관계는 모스크바의 지정학적 쇠퇴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한때 지배적인 초강대국이었던 러시아가 북한 같은 소외된 국가의 군사 및 물류 지원을 의존하게 된 것은 국제 무대에서 그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동맹은 이제 역할의 극적인 반전을 상징합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있어 이러한 이미지는 특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초강대국이 고립된 정권에 의존하는 모습은 러시아의 고립과 절박함을 강조했습니다. 반대로 북한은 자신감을 얻으며 김정은이 주도권을 잡고 새로운 자신감을 주장하는 국가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역동성은 글로벌 권력 구조의 광범위한 변화를 반영합니다. 전통적인 계층 구조가 뒤집히고 있으며 북한과 같은 비전통적 국가들이 이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동맹은 재정이 되고 북한 같은 국가들은 한때 지배적이던 강대국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세계 무대에서 더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기존 권력 역학의 취약성을 보여주며 더 예측할 수 없고 다극적인 글로벌 질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배치된 북한군 양날의 전장에서의 고군분투 처음에는 과감한 전략적 결정으로 여겨졌던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곧 물류와 작전면에서 악몽으로 드러났습니다. 현대 전쟁의 요구와 우크라이나의 가혹한 환경은 북한군의 심각한 단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준비 부족과 열악한 장비 많은 북한군 병사들은 첨단 무기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거나 복잡한 군사 작전을 수행할 훈련이 부족했습니다. 구식 장비를 가지고 전장에 투입된 이들은 우크라이나의 혹독한 겨울을 버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옷과 의약품 같은 기본적인 물품조차 부족하여 병사들 사이에서 광범위한 질병이 발생하며 전투력이 더욱 약화되었습니다. 전선에서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병사들은 혹독한 환경과 끊임없는 전쟁 요구에 시달리며 사기가 매우 낮았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약점을 빠르게 이용하여 훈련이 부족한 북한군을 손쉽게 타격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작전상의 도전과 의사소통 문제, 북한군의 존재는 또한 심각한 조율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북한 병사들과 러시아 지휘관들 간의 언어 장벽으로 인해 빈번한 오해가 발생했으며 이는 작전의 실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전장 작전을 혼란스럽게 하여 러시아와 북한 양측 부대의 효과를 저하시켰습니다. 러시아 장교들의 통신을 가로챈 자료는 동맹국의 비효율성에 대한 그들의 커지는 좌절감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군은 러시아의 전쟁 노력을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하며 다른 곳에 투입될 수 있었던 자원과 주의를 소모하게 했습니다. 자산이 아닌 부담, 작전과 평판에 미친 부정적 영향,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투입한 것은 러시아에 있어 양날의 검이 되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강화하기보다는 이들의 참여가 중대한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훈련이 부족하고 장비가 열악한 북한군은 현대 전투의 복잡성에 적응하지 못하며 작전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전략적 기대와 전장의 현실 사이의 명백한 불일치를 드러내며 외국 동맹국을 활용하려는
러시아의 접근 방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장을 넘어 북한과의 동맹은 러시아의 국제적 위상을 훼손했습니다. 강력함과 결단력을 보여주려 했던 의도가 오히려 절박함을 드러냈습니다. 북한과 같은 비전통적인 파트너에게 의존하게 된 것은 러시아가 독립적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작전을 수행할 능력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선전도구로 전락 우크라이나와 서방 동맹국들은 이 상황을 신속히 이용하여 북한군의 존재를 강력한 선전도구로 삼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러시아의 허술한 지원군과 우크라이나에 훈련된 정규군 및 첨단 장비 간의 뚜렷한 대조를 강조하며 크렘린의 군사적 강점에 대한 내러티브를 약화시켰습니다. 이 이미지는 국제사회에서도 강하게 공명하여 러시아가 준비되지 않은 외국 병력에 의존하는 모습을 전쟁의 실패 신호로 인식하게 했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던 서방 정부들은 군사적 원조를 늘리는 명분을 다시금 얻게 되었습니다. 첨단 무기 시스템과 재정 지원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며 러시아는 더욱 고립되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은 강화되었습니다. 장기적 결과 북한군 파병은 모스크바와 평양 모두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러시아에 미친 영향 러시아에게 있어 이는 군사 전략의 치명적 약점을 드러내며 의심스러운 동맹에 의존하지 않고는 장기적인 갈등을 지속할 수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실책은 러시아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며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에 미친 영향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정은이 상징적 승리를 위해 병사들을 희생할 의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국영선전은 이들의 참여를 국제적 영향력의 증거로 찬양했지만 전장에서의 고군분투는 완전히 다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병력 손실과 물류 실패는 현대 전쟁에서 그러한 동맹 관계의 한계를 드러내며 향후 갈등에서 그들의 효용성을 약화시켰습니다. 푸틴의 불안정한 전략, 인식과 현실의 균형. 강한 지도자 이미지에 대한 위협, 블라디미르 푸틴의 김정은과의 동맹은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강인함과 결단력을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맹은 오히려 푸틴의 결정적이고 지배적인 글로벌 지도자 이미지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수년간 푸틴의 국내외 명성은 러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외교적 고립에 직면한 북한과 긴밀히 협력함으로써 이 내러티브의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크렘린 통제 하의 언론은 이 동맹을 전략적 승리로 묘사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러시아 국민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동맹을 강인함의 상징이 아니라 절박함의 증거로 여겼으며 이는 푸틴 리더십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대중의 불만, 북한과의 협정은 논란이 될 시점에 체결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이미 서방의 제재, 지속적인 군사 비용, 그리고 정체된 국내 성장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국민들의 저축을 갉아먹었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북한과의 협정은 즉각적인 군사 및 물류적 이점을 제공했을지 몰라도 국내의 시급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거의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졌고 시민들은 크렘린의 외교적 동맹으로부터 얻는 실질적인 혜택이 거의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도부의 우선순위와 국민들이 겪는 일상적인 어려움 사이의 간극은 푸틴 행정부에 대한 신뢰를 더욱 갉아먹으며 러시아를 현재의 공영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전략적 위험과 내부 도전 크렘린 내부에서도 북한과의 동맹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내부 관계자들은 외교적으로 고립된 파트너에 의존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전략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동맹은 병력과 군사 작전을 위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이익을 가져다 줬지만 동시에 러시아의 동맹국 감소라는 현실을 부각시켰습니다. 북한과 같은 국가에 대한 의존은 동맹국과 적국 모두가 악용할 수 있는 더 큰 약점을 나타냈습니다. 외교적으로 소외된 국가들과의 동맹은 러시아의 주요 강대국으로서의 야망과는 상반되어 국제 무대에서의 신뢰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와 협력할 의향이 있을 수 있는 더 영향력 있는 국가들을 멀어지게 할 위험도 안고 있었습니다. 결국 푸틴의 불안정한 전략은 강한 지도자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러시아의 지정학적, 국내적 도전에 대응해야 하는 위태로운 균형을 반영합니다. 인식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커질수록 푸틴의 리더십에 대한 국내외 압박도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술 및 물류적 실책. 훈련 부족과 참담한 결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은 군사적 준비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수적으로는 많았지만 이들은 현대 전쟁의 복잡성에 적응할 훈련과 장비가 부족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첨단 서방 기술로 무장한 채 이러한 약점을 효과적으로 공략했습니다. 북한군은 전장 내에서 통합성과 전략적 규율이 부족했으며 이는 그들을 전술적 자산이 아니라 부담으로 만들었고 막대한 손실과 사기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현대화된 우크라이나군과 구식 장비로 무장한 준비 부족의 북한군 간의 뚜렷한 대조는 러시아가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군을 확보할 능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러시아의 군사작전의 효과성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력에 대한 의구심을 증폭시켰습니다. 국제적 여파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에 있어 대외 관계상에 큰 타격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러시아의 절박함을 부각시키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며 이를 강함의 표현이 아닌 최후의 수단으로 프레임화했습니다. 이러한 내러티브는 국제 무대에서 강하게 반향을 일으키며 서방 국가들의 단호한 대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우크라이나의 동맹국들은 즉각적인 군사 원조를 강화하여 첨단 무기와 중요한 물류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원조는 우크라이나군의 전장에서의 역량을 강화했을 뿐만 아니라 서방 국가들 간의 연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사태는 러시아를 외교적으로 더욱 고립시키며 그들의 약화된 전략적 위치를 극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영향, 새로운 권력 역학. 동아시아의 고조된 긴장감,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동아시아 전역에 불안감을 일으키며 지역 긴장을 악화시켰습니다. 이미 북한의 야망에 대해 경계하고 있던 한국과 일본은 첨단 러시아 무기가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지역 안정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이들 국가와 미국 간의 방위비 증가와 군사적 협력 강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은 전통적인 평화주의 방위 정책을 수정하며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해양 역량 강화를 위해 자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심화하며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 기술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러시아 북한 동맹으로 인한 위협에 대응하려는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더 복잡한 글로벌 환경 러시아와 북한의 동맹은 세계 지정학의 중요한 변화를 강조합니다.
이 동맹은 전통적인 연합이 기회주의적 파트너십으로 대체되는 국제 관계의 유동적이고 역동적인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신흥연합은 도전 과제를 제기하는 동시에 구성원들의 취약성을 드러냅니다. 러시아는 지속적인 제재와 군사적 좌절에 시달리고 있으며 북한은 고립되고 경제적으로 의존적입니다. 이 변화하는 관계는 세계 강대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전략을 재평가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방 국가들에게 이는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하는 통합 행동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국에게 이 동맹은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면서도 위험한 관계에 얽히지 않으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동맹은 단순한 절박함의 반영이 아니라 권력 균형이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있는 급격히 변화하는 세계 질서의 징후입니다. 새로운 동방 블록, 러시아와 북한 간의 동맹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 파트너십이 서방의 지배에 도전하는 새로운 블록을 형성할 것인가? 아니면 내부 긴장과 외부 압력으로 인해 무너질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제안보의 미래를 형성할 것입니다. 이 분석을 즐기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